네, 미국 증시는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중국의 지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좋고 앞에서 끌고 가고 중국이 뒤에서 밀면은 그 이상 또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G2 글로벌 이 두 양대 축이 잘 나가면은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개별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반응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테슬라 모터스가 어제 정규장에서 14%가 급등을 했군요. 전기차 이야기는 과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글로벌한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새벽부터 푹푹 찌는 아침입니다. 지금 뭐 방송 준비해가지고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동안에도 막 땀이 나고 더운데요. 자, 이렇게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번 주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금요일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금통위도 있었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일도 겹쳐 있었는데 어쨌든 오후장에 좀 힘을 냈다가 결국 다시 꺼지기는 했습니다만 상승 모멘텀을 찾은 것은 이 중국의 경제지표 덕분이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감 브리핑 먼저 출발을 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언급된 이 평가들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나 함께 살펴보시기로 하죠.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이번 주 들어 처음 제대로 된 반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글로벌 경제의 양대 산맥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6% 상승하면서 이 인덱스에 속해 있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물론이고 기술주 전체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로는 어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모터스 오늘 본장에서 14.3% 상승을 해서 그동안의 거품 논란을 불식시켰다.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저께 힘을 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쿠폰 사이트 그룹폰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해서 하루 만에 21.6% 올랐다네요. 이것도 역시 국내 소셜 커머스 관련주 그리고 온라인 결제 관련주 이런 종목과 접점을 또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설명은 오늘도 역시 거래량은 일평균 10%가량 적은 58억 1000만 주를 기록했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제목에서 등장한 G2 경제지표는 과연 무엇인지 좀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자, 중국 경제지표는 신화통신에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자, 7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미 장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서프라이즈. 중국 경제지표는 서프라이즈가 너무 흔해 빠져서 진짜 감동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7월 결과를 보니까 수출은 5.1% 증가해서 예상치의 2배를 뛰어넘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의 경우는 예상치 1%였는데 10배가 넘게 증가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전문가 평가가 되겠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중국 경제학자 팅 류의 의견입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경제지표 가운데 특히 수출입 결과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많지 않았었느냐. 하지만 이번에는 믿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최근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강세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중국 내 핫머니 유입이 통제되기 시작했고 지난 4월 이후 중국 정부의 무역 의심거래 규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로 풀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는 하반기 중국 GDP 성장률 7.5% 가능성을 믿어도 좋은 희망적인 근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G2 중에서 중국 봤으니까 이제 미국 경제지표로 가실까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한 경제지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된다는 시나리오가 현재 월가의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이니만큼 연준의 이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할 실업률 또 이거에 바로미터가 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요 미국도 휴가철 피크가 7월 넷째 주에서 8월 첫째 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딱 중간에 걸쳐 있는 주간이고요. 결과적으로 5,000건 증가한 33만 3천 건을 기록했지만 예상치 33만 6천 건에 비해서는 적었습니다. 실업수당은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 밑에 이제 추세를 좀 보시면은요. 뭐 임시직이든 뭐 서빙이든 뭐 안전요원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서비스 업종 주도로 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는 이제 누가 봐도 진짜 단기 저점까지 온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완전히 안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되반등이 나올 것인가
변동성을 줄 것인가, 이거는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거의 단기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이 상황이고요. 이걸 보면은 아무리 뭐 양적 질적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지난 7월 고용지표에 대해서 좀 이 실업률 0.2% 한 번에 내려간 거를 좀 격화시키는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은, 실업수당만 봐서는 실업률 7.4% 정도가 나올 만도 한 그런 추세고 지금 정도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주별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이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주간 데이터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좀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이 투심을 보기 위해서, 현지 민심을 보기 위해서 미 노동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 실업수당 청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역시 캘리포니아 지역이네요. 왜냐면 이쪽이 이제 리조트하고 휴양지가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 업종에서 실업수당이 급감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휴가철이 한창 피크인 동안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조업 그리고 건설 쪽에, 이쪽에서도 실업수당 청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거는 왜 7월 초에 갑자기 제조업종 그리고 건설업종 둘 다 실업수당이 급증해서 해고 증가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런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돼서 돌아오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 변동성도 크고 여러 가지 재료들도 많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시장 변동성을 오히려 줄여줘야 될 사람들이 더 늘려놓은 상황이 바로 이 연준 임원들의 연설이었죠. 이 내용을 이번 주 주간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잘 표시를 해놓고 있네요. 최근 연준 임원들이 연설에 나서서 저마다 뭐 양적 완화에 대한 입장 표명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또 뭐 지역 연준 임원들이 연설에 나서는 것도 뭐 그들의 일과기도 한데요. 다 좋은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버냉키 연준 의장하고 좀 교감이 있는지, 이게 명확치 않고요. 또 오늘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거 양적 완화가 당장 축소될 것 같다가, 또 내일 저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한 사람이 중간에 얘기하다 자기도 막 뒤죽박죽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이걸 정리해 보는데요. 지금 먼저 사진에 보시는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제임스 블라드는 올해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V자 보링 멤버라고 표시해놨고요. 평소에는 매파적인 사람인데 최근 연설에서는 9월 양적 완화 축소는 너무 시기상조다, 하반기 경제지표를 좀 더 보고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아틀란타 연준 의장 데니스 로카트, 아니네요, 달라스 연준 총재 리차드 피셔가 먼저 나왔네요. 올해 FOMC 이분은 뭐 투표권은 없지만 어쨌든 미국 시간으로 바로 오늘 연설을 통해서 최근 실업률 하락에 대해서 이거는 대단한 성과다라고 치하하면서 평소 비둘기파적인 성향과는 다르게 올 가을 양적 완화 축소의 시점이 더욱 가까워진 정황이 바로 실업률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다음에 아틀란타 연준 의장 데니스 로카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9월에도 가능하고 그 후에도 가능하다, 좀 모호한 입장이었는데, 미국 경제 회복세에 대한 진단은 아직도 명확하진 않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자기가 얘기하다 자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면서 뭐 이렇게 헷갈린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는 시카고 연준 총재 찰스 에반스죠. 이분은 올해 FOMC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화요일 양적 완화 축소는 올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시장이 한번 출렁했었는데, 하반기는 뭐 지금도 하반기고 9월도 하반기고 12월도 하반기인데, 이 사람이 later this year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럼 하반기 중에서도 약간 후반에 속하나 보다, 10월에서 12월 요땐가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9월도 나는 배제하진 않는다, 9월도 왜 하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또 한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어제죠, 연설을 했던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산드라 피아날토, 제일 매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양적 완화 축소는 하시라도 시작할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최근 고용시장 강화를 근거로 들었는데, 또 반전은 이분이 갑자기 또 오늘 새벽에 은퇴를 발표했다 그러네. 은퇴 선언을 했어요. 마지막에 뭐 한방 하고 뭐 은퇴를 한 건지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하시라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러고 나서 또 갑자기 오늘 은퇴 선언을 했다는 거. 하여튼 이 모든 게 전부 다 뭐 한마디로 줄이면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쭉 돌아가서 보시면은 앞에서 보신 뭐 이 리차드 피셔하고 제임스 블라드는 서로 매파와 비둘기파의
얼굴을 바꿔서 페이스 오프를 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연설한 5명 연주임원 가운데 5명 전원이 양쪽 하나 축소를 시작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월이라고 못할 것 없다는 사람은 4명인데 이 중 절반은 또 평소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또 하반기 경제지표 좀 더 보고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평소 매파였던 사람이었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협화음 같기도 하면서도 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연준 임원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거 좀 계산된 액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모든 게 뭐 한마디로 줄이면 불확실성이죠. 자, 현지 전문가 시황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보실까요? 오크브록 인베스트먼트 측의 의견입니다. 지난 며칠 양적 완화 축소 논란, 이걸 테이퍼 토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시달렸던 월가가 불과 며칠간의 조정 후에 바로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놀랍다. 왜냐하면은요, 사실 이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슈는 크다면 클 수 있고 진짜 영향력도 길다면 길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그냥 눌림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기 악재 정도로 취급하고 바로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놀라웠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투심이 낙폭과대주 가운데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끌어올렸고, 다른 기술주들에도 매수세가 확산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기술주, 전기전자 업종도 이런 혜택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 또 마지막 거래 금요일장 외국인들의 투심을 한번 미리 예측해 보실까요? 자, 일단 그 전일 급락한 거를 한 3분의 2 정도 회복하면서 1.16% 올랐는데요. 그래도 현재 55.80은 코스피 1900선에 약간 못 미치던, 지금 딱 1880 몇 정도의 이 코스피 지수를 외국인이 그냥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기관이나 개인이 우리끼리 들어올린다면 외국인이 오늘 하루 더 순매도에 나서면서 차익 실현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수급이 좀 불안정한 경우에는 1900선 아주 밑에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좀 사면서 거기까지 맞춰 놓겠다, 뭐 이렇게 봐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연준이면 연설이고 너무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